안녕하세요. 타고난 유전자를 이기는 유전자입니다. 오늘은 영어 유치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영어 유치원 졸업하고 10년, 20년 후는 어떤지 제가 보고 겪은 것들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학군지 학생들 정말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특히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통역사, 탑티어 외국계 투자은행, 외국계 대기업, 변호사 등등 영어 능력이 직업 활동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봐 봤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당신이 다녔다면 다닌 게 도움이 됐는지,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면 보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요. 영어 유치원이 한 달에 250만 원은 되고 5살 때부터 3년 보내면 거의 1억인데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셨죠? 제가 오늘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1억짜리 영상입니다. 결론은 보내지 마세요. 보내신다 하더라도 7살 때 딱 1년만 짧게 보내세요. 제가 보니까요, 많은 경우가 학생 혹은 부모 스스로가 현재 영어 능력에 대한 아쉬움, 부족함 혹은 결핍이 있다고 생각되면 압도적으로 보내겠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투자은행, 외국계 대기업, 변호사, 의사, 심지어 통역사까지 현재 영어가 직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분들 중에서도 안 보내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대학교 등록금보다 비싼 영어 유치원을 왜 그렇게 많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바로 이 시기를 놓치면 어쩌지 하는 불안과 더 나은 것을 보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10대가 된 학생들을 지도해 본 제가 보기에는 어떨까요? 제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중학생이 되고 난 후에 영어 유치원 졸업 여부가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영어 성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어 실력에도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차이는 영어 발음뿐이었습니다. 확실히 어렸을 때 영어에 노출이 된 친구들이 발음 자체를 더 정확하게 구사했습니다. 이건 일본 아기들도 어렸을 때 영어에 노출이 되면 발음이 아주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1.5세대 이민 가정에서도 첫째보다 둘째, 셋째들이 더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을 구사하는 걸로 보아서 영어에 어린 나이에 노출이 되면 조금 더 원어민스러운 발음을 구사하는 것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어민 발음이라는 것도 사실 희미해져 가는 시대가 되었고 오직 좋은 발음만을 위해서 모국어도 떼지 못한 아이들에게 1억 가까이 되는 거액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점에는 영어 유치원을 나온 학생들이 아주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영원히 그때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황금 시기에 모국어 학습에 더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비롯한 제2외국어 능력은 결코 모국어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국어로 이해하고 사고하고 표현하는 만큼이 딱 영어 능력의 최대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이가 한국말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잘할 수 있어야 영어로도 말할 수 있어요. 곧 아이의 머릿속이 다양한 자극과 인지적인 인풋들로 채워져 있어야 발화 이후에 더 폭발적으로 사고력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력은 모든 학습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그러니 5세, 7세 이 사이에는 영어 학습에 대한 염려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언어 능력이 폭발하는 이 시기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고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국어 능력 향상에 더욱 집중해 주세요. 더불어 이 시기에는 긍정적인 자아 형성, 학습에 대한 흥미, 건강한 신체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에서 제대로 싸워볼 수 있어요. 성인이 된 후의 자존감은 물론이고요. 물론 영어 노출 시기가 빠르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영어 노출 시작 자체는 5세에서 7세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어 유치원을 다니라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시청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유아용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절약된 시간과 노력과 돈은 중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사고력이 다 형성되고 난 후에 내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 이 말을 영어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스스로 동기가 생기게 되었을 때 제대로 된 학습법과 이를 실현시켜줄 좋은 선생님을 찾아주시고 그때 집중적으로 투자해주세요.
영어에 대한 노출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면 훨씬 더 적은 돈과 노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영어 실력을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가능하다면 성인이 된 후에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을 통해서 영어 문화권에 일정 기간 살아보는 것이 훨씬 더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돈과 시간과 노력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지만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환경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얼마나 영어를 원어민스럽게 하는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훨씬 더 깊이 많이 느낍니다. 영어 공부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모든 기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닐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고 능력은 저수지고 영어는 그저 수도꼭지의 필터 그 정도일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안녕!